요렇게 환경적인 이유로 일단은 네이버는 여전히 강력한 플랫폼이고 마케터들이 여전히 기초로 사용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 수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리고 동시에 네이버가 이제 과도기기도 해죠. 그래서 요즘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블로그 챌린지라고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각종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블로그를 통해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왜 블로그 광고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블로그를 계속 키우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로그를 성장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이랑 갖은 광고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로그가 네이버가 광고만 태운다고 다시 흥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매력적인 크리에이터가 그들도 필요를 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매력적인 크리에이터들이 블로거에서 유튜버로 넘어간 경우가 많고 이렇게 기존 크리에이터들이 다수 이탈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지금 블루오션이 되어 있는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블로그를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내가 블로그를 하면 내 개인적으로는 뭘 얻을 수 있는가? 여기 이제 크리에이티브 포스 분들 강의 들어주시러 와주신 크리에이티브 포스 분들은 대부분 이제 유튜브를 겸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상 제작 시간이 글을 창작해내는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비교적으로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한번 쓰는 게 노력 대비해서는 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금전적인 측면, 비금전적인 측면 모두에 생각보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나오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하지 않을 이유가 저는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제가 꼭 블로그를 하라. 저랑 맨날 음식점 같이 다니는 친구들, 여행 같이 다니는 친구들한테 매번 블로그를 꼭 하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혹시 여기 블로그 운영하고 계신 분들 지금 있으신가요? 블로그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 없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블로그 혹시 지금 다 시작 단계이신 건가요?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있군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글 하나 쓴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시작할 때도 그랬고. 그 기초에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내 블로그가 잘 되겠어. 지금 뭐 10명, 20명, 100명, 200명 들어오는데 내가 뭐 이걸로 무슨 큰, 미호님 안녕하세요. 무슨 큰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내가 하겠나. 이 생각이 큰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목표가 3개월 안에 1000명, 일방문자 1000명이라면 그 정도는 가능하다. 가능할 수 있게 오늘 이제 지금부터 강의 진행하면서 제가 쌓은 노하우를 다 털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계속 주입하듯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의 이제 목표는 3개월 내 일방문자 1000명이에요. 왜 이 목표를 설정을 하려고 드리냐면 이게 제가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할 때 제 목표였거든요. 기준은 광고 대행사에서 보통 협찬을 할 블로그 리스트를 짤 때 기본으로 구하는 최소 단위가 1000명이에요. 그래서 1000명이 되면 사실 웬만한 기업과 협업하실 그 기본, 기초는 되셨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원고료를 더 받느냐, 많으냐의 차이이지 원고료까지 생각을 안 하신다면 일단 1000명이면 나는 어떤 기업과도 뭐 협찬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정도 되면 상위 노출도 어느 정도 되는 가능성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3개월 안에 1000명을 만든다라는 걸 목표로 삼을게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너무 이미 블로그를 운영한 지 오래됐고 많은 방문자 수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블로그의 목표는 정했어요. 3개월 내 일방문자 1000명.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볼게요. 내가 어떤 블로그를 시작할까? 그래서 이제 제 사례를 먼저 공유를 드리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생 때 처음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냥 막연했어요. 막연히 그냥 그때 당시에 블로그가 유행이었고 뭐 블로그를 하면 그냥 음식점을 공짜로 갈 수 있대요.
머리도 예쁜 거 그냥 공짜로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이니까 돈이 별로 없잖아요. 여행 가기에도 좀 좋은 호텔에 묵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아, 나도 그냥 협찬 받아보고 싶다. 그런 약간 원초적인 필요? 돈이 없으니까 대신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에서 블로그를 시작을 했죠. 근데 막상 블로그를 열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사실 글을 쓰는 게 낯설진 않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유튜브도 사실 비슷하잖아요. 유튜브가 돈이 된다는데 채널은 열었는데 어떤 영상을 올릴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카테고리를 고르실 때는 꼭 나에게 맞는 카테고리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삶에 가장 밀접하고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협찬받고 싶었던 것이 맛집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먹으러 가는 거 좋아하고 맛집 협찬받고 싶으니까 나는 맛집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꼭 유의하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유튜브 태화 잡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야 조회수가 잘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잘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카테고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찾는 카테고리인가도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 키포인트는 땡땡땡을 꼭 생각해야 라고 썼는데 혹시 이 땡땡땡은 뭐일까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고지를 못 해드렸는데 그 한 두 분 정도 뽑아서 마지막에 원하실진 모르겠지만 블로그 글 쓰는 걸 1회 정도 받으리는 리워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땡땡땡을 꼭 생각해야 된다. 카테고리. 뭘까요? 쉬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유튜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까요? 아무거나 던져주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화도 생각을 해야죠. 정보도 맞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한 달에 글을 3건도 안 쓴 달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제가 맛집 블로그가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왜 제가 한 달에 3번밖에 못 올렸을까요? 유행 트렌드도 맞는 얘기죠. 바빠서. 바빠서도 맞죠. 블로그 하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귀찮아요. 굉장히. 귀찮고 뭔가 그저 모두가 똑같은 걸 쓰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제가 키포인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속성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오, 코님 맞아요. 지속성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 달에 왜 3번밖에 안 올렸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맛집을. 심지어 이번 연 같은 경우에는 맛집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협찬이나 뭐 원고 제안도 훨씬 많이 왔어요, 전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질 않으니까 쓸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자체가 내가 뭔가 재테크 블로그를 열었는데 재테크를 계속하지 않는 사람이고 쓸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걸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블로그도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3년부터 지금까지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좋아하는 테마로 글을 계속 썼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카테고리 많잖아요. 뭐 재테크, 뷰티, 맛집, 패션. 그냥 그래서 3가지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맞는 카테고리인가? 사람들이 찾는 카테고리인가? 그리고 내가 지속 가능한 카테고리인가?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3개월 안에 일 방문자 1000명. 지금 거의 세뇌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3개월보다 나는 더 빨리 이 목표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가능해요. 저도 3개월 안 걸렸어요.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네이버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이건 유튜브나 네이버나 사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이버가 블로거들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특히 네이버가 요즘 원하는 건 뭘까요? 유튜브에 많이 뺏겼으니까 그죠? 꾸준하게 올라가는 양질의 콘텐츠가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우리 플랫폼에 체류를 할 거고 그래야 광고가 많이 붙겠죠.
쇼핑도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의 바람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우리 플랫폼에 머물게 해줄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네이버 블로그가 내리막길을 걸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광고가 너무 많아서잖아요. 뭐 블로거즈들 뭐 이런 식으로 낮추어 얘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광고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반대로 네이버가 원하는 블로거가 되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래 보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간에 루머 중에 하나로 떠드는 게 있어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네이버 블로그 해도 소용없다. 왜냐면 네이버는 2015년 이전에 오픈한 블로그만 최저가 블로그를 시켜줘서 지금 오픈을 해봤자 우리는 상위 노출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썰이 돌기도 했어요. 근데 이 썰이 진짠가 아닌가? 진짜면은 제가 일단 이 강의를 하고 있을 이유가 없고 제가 네이버 직원이 아니니까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의 핵심은 저는 이게 진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이 썰이 돌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15년부터 블로그를 꾸준히 한 사람이라면 그나마 허튼 짓을 할 블로그의 확률은 낮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는 건 우리는 이제 뭔가 아까 샌드위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어뷰징하는 블로그, 광고하는 블로그 이런 게 아니라 네이버의 입맛에 맞는 블로거,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양질의 블로거가 되기 위한 단계를 거치면 목표 달성 기간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